최대 참사는 일자리하고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대선 때 제가 영합 폐지를 제일 먼저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최대 참사는 일자리하고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머릿속에서 공무원 많이 뽑고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쪽으로 공공부문 81만 개, 공무원 17만 4천 명 거기에다가 국민 세금을 엄청나게 쓰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무슨 희망 근로다 또 예컨대 대학 강의실에 전등 끄기다 무슨 담배 꽁초 줍고 어디가 풀 깎고 이런 일자리 엄청나게 만들었거든요. 그 일자리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분식을 해가지고 우리 매월 발표되는 고용통계 안에 보면 36시간 이상 일하는 그런 제대로 된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36시간 미만, 특히 17시간 미만 이런 초단시간 일자리 이런 게 엄청나게 늘어난 거는 전부 다 그런 영향이거든요. 부동산이 얼마나 참사했는 거는 말 안 해도 아는 거 아닙니까? 서울의 아파트 값이 딱 2배 올랐지 않습니까? 집값하고 전월세는 미친 듯이 올려놓고는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올려놓고는 공시가격을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재산세 고지서 이제 받으십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 재산세가 5년 연속 지금 2자리 숫자로 올라갑니다. 그건 세율도 올려서 그렇지만 공시가격 현실화한다, 과표 현실화한다 이러면서 공시가격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리거든요. 그게 전부 다 부동산 세금으로 가지고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저는 민심이 굉장히 이반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이런 거 터지고도 야당이 참패했는데 LH 사태 터지니까 완전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뒤집혔지 않습니까?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는 국민들한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저는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민생 문제, 경제 문제, 국민들이 피부로 가장 느끼는 문제에서 그게 선거 이슈가 될수록 이게 선진국형 선거로 저는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께서 이게 정말 국정 경험이 없고 평생 고민을 안 해본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하고 비서실장 했던 그런 변호사 한 분한테 대통령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난리가 나는구나라는 걸 저는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는 좀 실책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저 후보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대책이라던가 공약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저는 한마디로 공급을 대폭 늘리고 세금을 대폭 줄이는 겁니다. 수도권이 부동산 문제의 진앙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에 민간주택을 100만 호 건설하겠다고 그랬습니다. LH 사태 보셨듯이 LH 같은 공기업한테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거는 통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민간이 훨씬 더 시민들이, 국민들이 어느 동네에 어떤 집에 어떤 평수에 살고 싶은지를 민간이 훨씬 더 빨리 파악하고 빨리 그거를 공급할 능력이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50km, 40km 이렇게 멀리 떨어진데 신도시를 짓는 정책은 저는 이제는 좀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는 오히려 3기 신도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제대로 하고 플러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분당 일산이 지금 리모델링 할 때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도시는 이제는 리모델링도 하고 3기 신도시까지만 하고 될 수 있으면 가까운 곳에 멀리 신도시를 해놓으면 그때부터 지하철에 도로에 학교에 병원에 이 모든 인프라 갖추는데 엄청난 시간이 들고 주민들 불평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람들 많이 몰리는 곳에 고밀도로 저는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확실하게 주면 그러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원하는 공급보다 한 발자국 앞서가는 공급을 정부가 주도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택지만 이제 공급이 되면 되는 건데 그것만 하면 저는 부동산 가격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저는 낮춰야 된다. 공시지가 지금같이 올려가지고 재산세 폭탄을 하는 거 이거 낮추고 공시지가 로드맵 그 과표현실화 로드맵 저는 아예 폐지하겠습니다.
양도세도 최고 세율이 지금 45%가 그렇고 2주택, 3주택 중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도세 최고 세율 40% 밑으로 내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저는 1주택자한테는 지금 취득세가 너무 비싸요. 2주택, 3주택은 더 비싸고요. 그러니까 팔고 사고 하는 거를 좀 쉽게 해주자. 취득세도 저는 1%로 내리자.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이런 다른 세금은 제가 감세론자가 아닙니다. 근데 부동산 세금만큼은 이거는 내려야 된다. 그래서 공급 늘리고 세금 줄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법 3법 폐지하고요. 최근에 또 핫 이슈로 떠오른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된 건데 여성가족부 폐지를 질문 드리기보다는 전반적인 현재 지금 정부의 조직 거버넌스, 정부 조직과 이 부분에 대한 생각과 우리 후보님께서 대통령인 국정을 이제 책임지시게 되시면 어떤 식으로 뭐 부처를 만드시거나 뭐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좀 그림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가부 폐지는 제가 무슨 요즘 이대남 이러고 무슨 젠더 갈등 이러고 이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2017년 대선 때 제가 여가부 폐지를 제일 먼저 주장했습니다. 여성이 인구의 절반 아닙니까? 남성이 절반이고.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를 가지고 정부 부처를 만드는 거는 제가 그렇게 하려면 진짜 제대로 하려면 새로운 정부를 하나 만들어야 될 정도입니다. 여성 정책, 여성하고 관련된 정책 중에 고용노동부, 예컨대 경력단절 여성, 고용노동부 얼마나 관계가 많겠습니까? 여성의 건강이나 출산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거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관련이 많겠습니까? 여성 예산과 관련된 거 기재부, 우리 얼마 전에 공군에서 정말 용납돼서는 안 되는 성폭행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여가부가 있다고 해결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양성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일찍 소신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양성평등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기재부고 고용노동부고 복지부고 국방부고 법무부고 정말 여성하고 관련된 자신의 정책 그거 똑바로 제대하도록 제가 직접 감시를 할 겁니다. 통일부 폐지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통일 폐지는 제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통일부 폐지 안 할 거고 존속시킬 거고 통일될 때까지는 저는 필요한 부처라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 조직 개편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ICT하고 과학기술을 지금 합쳐놨거든요. 그건 제가 그때 디지털 혁신부라는 거를 주장을 했습니다. 디지털 혁신부가 그냥 ICT뿐만이 아니라 우리 산업이 전반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는 과학기술하고 이 정보통신 분야하고 교육 분야, 그 다음에 산업자원, 요 네 부처를 제가 어떻게 개편하는 게 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재의 양성과 그 다음에 여기에 기업들한테 도와주는 거와 이걸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할 수 있냐 가지고 제가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5년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15년 4월 8일입니까? 엄청 유명한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렇게 많이 해자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국정을 맡으시게 되신다고 하면은 이 정책 조세 대한민국 조세 정책을 어떻게 좀 펼치실지. 중부담 중복지라고 고부담 고복지를 가는 거는 저는 우리나라는 좀 실현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인구가 거의 역삼각형도 아니고 거의 이제는 T자형으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고부담 고복지를 누가 세금을 내가지고 그 복지 어떻게 하냐. 그래도 OECD 평균 수준의 중복지는 해야 된다. 근데 이 중복지를 하려면 복지에 필요한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 재원을 세금은 안 늘리고 미래 세대의 빚으로 다 돌려놨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 부채가 늘어난 게 전부 다 이제 나중에 지금 젊은이들이 다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그것도 오래 못 간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기축통화국가가 아닌 나라는 국가 재정이 흔들리면 이거는 대외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같은 그런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건전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세대에 그 시대에 세금을 걷어서 그 시대의 복지를 해결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중부담 중복지 철학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한테 우리가 정말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정도의 복지국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만약 이걸 세금을 못 내시겠으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복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국민적인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증세가 필요한 부분은 증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증세를 나중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거는 이제 국민들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국민들의 어떤 합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소득세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더 건드릴 수가 없을 만큼 이미 세율을 많이 올렸고요. 그래서 소득세하고 법인세, 부가세 이 세 가지 세금이 우리 세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부동산세는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세수를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이제 국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국민들한테 인기 없고 어려운 정책일수록 저는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를 하는 합의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세금, 연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진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연금은 못 받고 세금은 엄청나게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세대 간의 공정성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역대 대통령이 못했던 그 방식에서는 분명히 탈피를 해서 국민들 동의를 구하겠다는 말씀 드릴게요.